지난 30년 동안 국민 평수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즉 34평형이었습니다. 이는 아이가 2명인 4인 가족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는 4인 가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행할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진품 명품 부동산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앞으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3, 4인 가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국민 평수라는 84제곱미터의 34평형의 아파트 인기는 시들어가고 59제곱미터의 25평형 아파트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는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이 점차 굳어지고 있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도 있기 때문에 25평형 아파트야말로 1인 가구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평형이면서 아이가 1명 태어나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25평형 아파트야말로 최적의 평형으로 많은 영상들이 소개가 됩니다. 과연 25평형의 아파트가 앞으로 유행을 선도할 아파트가 될까요? 저의 생각은 앞으로 유행할 아파트 평수는 34평형대로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평형이 계속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파트는 개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은 30년입니다. 즉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건축 행위를 허가해 줍니다. 물론 사업성이 나와야 시공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5평형 이하의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는 정해진 토지에 다닥다닥 좁은 아파트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용적률도 높고 아파트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낮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입니다. 93%의 용적률이지만 11평의 단일 평수로 구성되다 보니 평균 대지 지분이 너무 낮아 2023년 8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정부에서 재건축을 허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분담금이 34평형 기준 5억 원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경축, 건축심의 통과 라는 현수막보다는 시공사 선정 취소하라 라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재건축 사업성 자체에 제동이 걸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GS에서는 840세대의 상계주공 5단지가 재건축으로 탈바꿈되어 총 996세대로 겨우 156세대만 늘어나게 됩니다. 93%의 용적률인데 840세대의 아파트가 겨우 156세대만 늘어나면 고작 18%의 세대수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형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996세대 가운데 34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는 275세대로 27.6%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30평형으로 불리는 70제곱미터는 345세대로 34.6%를 차지하였고 25평형인 59제곱미터는 370세대로 37.1%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6세대가 16평형을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996세대 가운데 30평형, 34평형의 배정이 62%로 세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세대수를 더 늘리지 못하고 고작 156세대 18%의 세대수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기다리는 상계, 중개주공 아파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형 평수로 구성된 주공 아파트는 정부에서 재건축을 허가해줘도 사업성이라는 큰 벽에 막혀 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공사가 조합원을 선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사업성 좋으니 우리 아파트 먼저 재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파트 평형을 선택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인 가구니까 2인 가구니까 라는 이유로 25평형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를 산다면 결국 재건축도 못하고 점차 낡아가는 아파트에 살게 될 것입니다. 40년, 50년 된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것은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못하는 오피스텔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파트가 왜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나요? 물론 세대수나 단지의 인프라, 커뮤니티도 차이가 나지만 결국 아파트는 기다리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더 오래된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한다면 굳이 이러한 아파트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가격이라도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한 아파트는 매수해서도 안 되고 차라리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의 주거의 안정성이라는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돈을 몇십 년간 묶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전제품의 진화입니다. 생활의 편리성이 더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전의 성능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부가적인 가전제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엌만 예를 들어도 25평형은 공간이 좁아서 부엌 공간의 수납 공간도 좁은데 식기세척기는 날로 진화하고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요리는 날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치냉장고는 김치를 위한 냉장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과일 냉장고나 그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방도 스타일러가 나오면서 천장으로 올라간 에어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도 안마의자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중대형 평형의 가구에서는 안마의자가 거의 필수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사치품인가요? 그럼 TV는 어떤가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인치가 무난하고 50인치는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80인치 TV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평형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가요? 신축은 현재 2024년도까지의 신상 아이템을 고려해서 평형 설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진화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평형에서 오는 쾌적함과 안락함입니다. 저는 25평형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좁고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주말에는 교회나 백화점, 음식점으로 주로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넓은 공간을 추구하는 마음에 주말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 식구가 50평형에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밖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집안이 넓으니 카페, 식당, 사무실도 되고 홈짐도 있어 운동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간이 주는 안락함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25평형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를 만들다 보니 방들이 다 좁고 침대, 책상, 옷장들이 짜놓은 공간에 내가 들어가 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34평형부터는 방들이 커져서 내가 방에 들어갈 가구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30평 이상의 평형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1인 가구가 아니라면 2인 가구부터는 여전히 34평형이 국민 평수로 계속 선도하는 평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